자, 오늘은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산 확률 분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 연속 확률 분포를 이산 확률 분포하고 차이가 뭐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제 같이 연결시켜서 확인해 볼 수 있는지, 그것들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산 확률 분포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자료들이 하나씩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자료들이에요. 그쵸? 근데 연속 확률 분포는 자료들이 지금 아래 그래프처럼 쭉 이렇게 이어져 있는 형태의 연속적인 별량들이 나타나는 자료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계를 보면 시계에서 뭐 침이 하나씩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쭉 움직이죠. 뭐 시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료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그런 자료들에 관한 형태의 확률 분포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연속 확률 분포에서 중요한 거는 이산 확률 분포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보면 A하고 B라는 이 별량 X가 주어져 있는데, 그 사이에 대표값으로 X를 잡고 그 X에 대응되는 확률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요 놈은 확률이라고 안 하고 확률 밀도함수라는 말을 써요. 무슨 얘기냐면 확률의 속도를 표현하는 거지 확률 자체가 아니에요. 이산 확률 분포는 이 자체 하나가 확률이지만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얘는 확률이 아니라 확률의 농도, 덴서티를 표현하는 확률 덴서티 펑션이에요. 좀 어렵게 얘기를 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확률은 뭐냐면 넓이가 확률입니다. 한 지점에서의 길이는 확률이 되지 않아요. 넓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디까지, 알파에서 베타까지 이런 구간이 등장하고 이 구간의 넓이가 확률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중요한 거 얘기를 했어요.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뭐다? 그 확률 그래프의 넓이가 확률이다 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넓이가 확률입니다. 알겠죠? 됐어요? 그래서 연속 확률 분포에서 역시 중요한 거는 이 확률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확률 밀도함수도 확률 덴시티 펑션이지만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아요. 0보다 작으면 어딘가에서 음수가 되는 구간들의 넓이가 나오기 때문에 0보다 작아질 수가 없습니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확률이 정의되어 있는 맨 처음과 맨 끝에 있는 이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 전체의 넓이, 즉 적분값이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산 확률 분포에서는 합할 때 시그마를 통해서 계산을 했잖아요. i는 1에서 n까지. 왜냐면 개수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연속된 양을 더하려면 적분으로 더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파에서 베타까지, x가 알파에서 베타까지 여기에 확률은 뭐냐? 얘는 알파에서 베타까지 적분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x의 평균. 지금 이 연속 확률 분포에서의 평균은 우리가 이산 확률 분포에서도 자료랑 확률을 곱한 다음에 다 더했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자료랑 확률을 x하고 fx를 곱한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적분을 해주신 게 이게 평균이에요. 뭐 얘를 m이라고 두고 이제 분산도 계산할 텐데 교과 과정에서 적분하는 것까지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억을 해두시면 나중에 언제라도 이런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다른 식으로 변형이 돼도 문제가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분산은 알고 계시지만 원리가 뭐죠? 편차 제곱의 평균이에요. 자료에서 평균 m을 빼고 얘를 제곱시킨 다음에 확률을 곱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산을 해주시는 거. 이게 뭐냐면 분산이다. 편차 제곱의 평균. 이게 편차죠. 자료에서 평균을 빼고 얘를 제곱시킨. 이게 편차 제곱. 이것의 평균을 구한 겁니다. 확률을 곱해서 더한 거. 이해되시겠죠? 자, 다음은 3번으로 가서 정규 분포와 표준 정규 분포를 좀 한번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 확률 분포에
가장 대표적인 형태의 예인 정규분포를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가장 이상적인 분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규분포는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면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인 종모양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좌우대칭 종모양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 정규분포는 표준 편차가 클 때, 표준 편차가 크다라는 것은 평균에서 많이 멀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포도가 어떻게 되냐면 평균에서 이렇게 퍼져 있기 때문에 납작하게 표현이 됩니다. 같은 평균을 갖고 있다면. 표준 편차가 작다는 얘기는 결국 평균에 많이 모여 있다는 얘기죠. 편차가 적다는 얘기니까. 따라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평균에 많이 모여있는 위로 볼록한 형태의 모습을 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 여기 있는 볼록한 형태의 그 표준 편차를 시그마1, 그 다음에 납작한 형태의 정규분포의 표준 편차를 시그마2라고 하면 시그마1이 더 작죠. 시그마2가 더 큽니다. 그리고 원래 요 함수, 여기 있는 정규분포에 함수가 이렇게 이상하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적분을 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미 표가 주어져 있어요. 값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사용하는 거라서 이 이상한 형태의 함수 모르셔도 관계는 없어요. 표로서 다 해결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생긴 게 하여튼 이렇게 생겼다. 즉 x가 x-1의 제곱이라 m에 관한 대칭성을 갖고 있다.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 아래로 이제 지수가 감소하는 형태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정규분포는 중요한 게 뭐냐면 평균과 표준편차, 이거 표준편차를 제곱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정규분포에서. 그 다음에 위에 자료가 어떤 형태의 변수를 갖고 있는지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표준정규분포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표준정규분포는 뭐냐면 정규분포는 평균 표준편차가 다 다르기 때문에 되게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그거를 하나의 정규분포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표준화된 형태의 기준이 필요하다. 그래서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이 되는 이런 정규분포, 얘는 별령을 무조건 Z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서 거기에서 확률을 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로 바꾸기 위해서는 변수를 변환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있던 x를, 이 평균을 0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x에서 m을 빼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시그마를 1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 별량을 시그마로 나눠주시면, 즉 z는 시그마분의 x-m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여기 있던 x가 z로 바뀌어서 표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는 뒤에 연습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좀 계산법을 좀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다음은 정규분포와 이항분포 사이의 관계성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항분포의 평균 분산을 구하라 그러면 공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항분포의 일부의 확률을 구하라 라고 하면 사실은 개수가 많으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계산이 잘 안 돼요. 너무 많아요, 계산 양 자체가. 그때 어떻게 하느냐? 이항분포는 반복 횟수가 충분히 커요. 한 50회나 100회 이상만 되기만 하면 이항분포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정규분포로 대체를 시켜서 연속확률분포로 근사적인 계산값을 계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통계는 기본적으로 근사값을 구하는 거지 수학적으로 정확히 떨어지는 값을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사치를 구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학이 아니에요. 통계는 정통 수학에서 수학이 아니에요. 응용 수학 뭐 이런 분야로 취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번을 반복하는데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 그 개수를 표현하는 이항분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개수, 동전의 앞면이 100번 던졌을 때 45번 이상 60번 이하가 될 확률을 구하래. 그럼 n 콤비네이션, 100 콤비네이션 45? 너무 많아. 그거를 45, 46, 60까지 다 더해야 되는데 계산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걸 계산하려고 할 때 일단 평균을 구해보시고 분산을 구해보시면 얘가 같은 분포에서 뭐를 따르냐면 평균 50,
그 다음에 분산이 25니까 표준편차 5로 보면 5의 제곱인 이런 거와 근사적으로 따른다라는 얘기예요.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뭐냐면 100번을 던져가지고 이항분포가 이렇게 점들이 이렇게 찍혀 있을 거예요. 처음에 개수가 적으면 이렇게 비대칭적인 모습이 나타나는데 개수가 많으면 거의 가운데를 중심으로 대칭적인 점들이 찍혀요. 그런데 여기에 점 100개를 이렇게 찍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값들이 거의 연속적인 양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거의 연속적인 양처럼. 그러면 연속적인 형태의 분포처럼 다뤄도 크게 무리가 없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P45서부터 X가 60보다 작거나 같다를 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뭐냐면 이런 정규분포에서의 확률은 뭘로 표현을 하냐면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야지만 거기에서의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 처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아까 말씀드렸죠. Z는 표준편차 기존의 X에서 평균 X-M을 시그마로 나눠준 요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게 X니까 여기다 45를 넣으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X는 Z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60을 넣으면 얘는 10이 되는데 5로 나누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면 0을 기점으로 되어 있는 이 표준 정규분포에서 마이너스 1서부터 2까지 이 확률을 구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값은 표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걸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것에 대한 익명법은 바로 다음에 예제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만 갖고는 정확한 이해가 어려워서 그 연습 문제를 몇 가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것을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직선 표현이 됩니다. 0일 때는 k이고 2일 때는 0이고 3일 때는 다시 또 같은 높이인 k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k 값을 구하래. 자, 확률 분포가 등장을 하면 선생님이 제일 먼저 얘기한 건 확률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고 확률의 전체 총합, 전체 넓이가 1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확률이 부정확할 때는 무조건 얘네들의 넓이 또는 확률의 총합이 1이다라는 걸 써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얘는 연속 확률 분포니까 넓이가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k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k를 한 것이 1입니다. 그래서 2분의 3k가 1이 돼서 k의 값은 3분의 2라고 나오겠습니다. 자, 다음 예제 2번입니다. 자, 두 학교 A, B의 수학 성적의 정규분포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제 따르고 있는데 A, B 두 학교 A, B의 수학 성적의 평균 M1, M2 표준편차 시그마1, 시그마2라고 했을 때 어느 게 더 크냐 작냐를 좀 얘기를 해보래요. 자, 평균을 봅시다. A의 평균은 여기 있고 이게 M1이죠. B의 평균은 여기 있습니다. 얘가 M2예요. 당연히 M2가 더 크겠지. 자, 다음에 이놈의 표준편차가 시그마1이고 이놈의 표준편차가 시그마2인데 시그마1은 납작하고 시그마2는 볼록하죠. 말씀드렸듯이 평균에 많이 모여있는 애들은 표준편차가 작아요. 왜냐하면 편차가 작아. 평균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시그마2가 더 작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시그마1이 더 넓게 퍼져 있으니까 편차가 커서 표준편차나 분산이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입니다. 자, 정규분포 평균이 m이고 표준편차가 시그마인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 x가 있는데 m-2 시그마서부터 m 플러스 2 시그마까지 확률이 0.9544야.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m-2 시그마서부터 m 플러스 2 시그마까지 이 넓이가 얼마냐면 이 넓이가 0.9544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얘는 평균을 중심으로 대칭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 m보다 큰 쪽에 있는 여기가 0.4772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쪽 이쪽 얘도 0.4772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겠죠. 좌우 대칭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요걸 한번 봅시다. 얘는 x가 n 플러스 2시가마보다 더 크거나 같은 이쪽을 다 구하래요. 요 끝까지. 그러면 이 평균을 중심으로 이쪽 편 전체는 몇이냐면 이게 0.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0.477이니까 얘는 좌우 대칭성을 사용을 해주면 우리가 얘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0.477이 얘보다 더 위쪽이니까 더하기 0.5 해서 얼마? 0.9772라고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다음 확률 분포에 대한 정규 분포에 대한 계산들을 좀 한번 몇 가지로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4번입니다. 자, 확률 변수 x, y를 따르고 있는 정규 분포라 맨 처음 앞에 있는 게 x고 뒤에 있는 게 y를 따르겠습니다. 선생님은 항상 위쪽에 쓰는 거를 좀 권해요. 왜냐면 정확하게 변수 구분하는 게 엄청 중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꼭 위에다 같이 같이 갖고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n 10의 2의 제곱인데 여기 있는 p 12서부터 16까지의 확률을 구하려고 해요. 그러면 얘를 표준화 시켜야 돼. 이 x랑 이 y를 비교하면 평균하고 분산이 표준 편차가 달라. 그러면 얘네를 비교 못해. 같은 기준인 표준 정규분포를 만든 다음에 비교하자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z는 기존에 있던 변수 x를 평균을 뺀 다음에 시그마 2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11을 넣으면 1보다 크거나 같고 z가 16을 넣었더니 얘는 얼마?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그 그러니까 표준화 시키는 그런 변수들의 변화는 어떻게 되냐면 z를 기존에 있던 y라는 문자를 평균인 20을 빼고 표준 편차 4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4를 넣으면 1보다 크거나 같고 얘는 y는 z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k를 넣어주면 어때요? k-20을 4로 나눠준 것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같은 표준 정규분포가 돼 있는데 얘가 평균이 0인 상태로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1서부터 어디까지? 3까지고 얘는 1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 근데 확률이 똑같으려면 당연히 얘가 뭐가 돼야 돼요? 당연히 얘가 3이 돼야 되겠죠. 4분의 k-20이 3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k의 값이 얼마다? 얘는 32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예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현이가 등교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30분, 표준 편차가 5분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적어 볼게요. 평균이 30분, 표준 편차가 5니까 5의 제곱을 따르는 x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학교 등교 시간은 8시 30분까지야. 그런데 집에서 7시 54분에 출발을 했는데 지각을 한대. 그렇다는 얘기는 총 시간이 얼만큼 걸리냐면 x가 36분. 기존에 8시까지 6분에다가 30분이 했는데 이거보다 더 커지게 될 이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36분보다 더 걸렸어. 그래서 지각을 했어. 라는 이거를 구하라고 돼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런데 문제 아래에 보면 이렇게 확률이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주어지든 아니면 다음 문제에서 보면 표로 주어지든 뭔가 주어진다. 그것만 쓰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얘를 뭘로 바꿔주셔야 되냐면 표준 정규분포의 형태로 모양 전환을 해줘야 되는데 얘는 z는 기존에 있던 변수 x를 평균 30을 빼주고 표준 편차 5로 나눠주시면 되기 때문에 얘는 뭐냐면 x는 z로 바뀌고 여기 36인데 36을 넣으면 6을 나눠주니까 1.2가 되겠죠. 5분의 6. 그럼 5분의 6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에요. 항상 선생님은 이 정규분포의 확률을 구할 때 그림을 그려야 된다라고 꼭 말씀을 드려요. 안 그리고 머리로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그림을 그리세요. 1.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해라 라는 겁니다. 여기. 그런데 제시가 된 건 여기 있는 이 부분의 확률 0에서 1.2까지 이게 0. 얼마? 38이죠. 근데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이니까 이쪽 절반은 0.5입니다. 따라서 얘는 뭐다? 0.5에서 0. 얼마? 38을 빼면 되기 때문에 0.12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예제 6번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내용 설명에서
이항분포가 등장했는데 그것의 일부의 확률을 구하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항분포로 풀기가 너무 어렵다. 확률이 너무 계산이 많아서. 그래서 정규분포로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계산을 해서 변수가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의 모습을 따르니까 이걸로 계산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이항분포의 평균부터 계산합니다. 평균 192 곱하기 4분의 3 계산을 해주면 얘는 48 계산했더니 얼마입니까? 얘는 144네요. 그래서 평균이 144. 그 다음에 분사는 MP 144에다가 다시 4분의 1을 곱하니까 얘는 4, 32, 4, 6, 24, 36이네요. 그래서 분산이 36이니까 6의 제곱을 따르겠습니다. 얘 확률은 어차피 그대로 쫓아오는 거예요. X가 135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는데 이거를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야만 거기에서 확률을 구할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바꾸는 거냐면 Z죠. Z는 X에서 평균 144를 빼고 걔를 6으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X는 Z로 바뀌었고 여기다 135를 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1.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0을 기점으로 여기가 마이너스 1.5보다 크거나 같은 요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마이너스 1.5에서 0까지 요 부분만 구하면 이건 0.5니까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표에서는 항상 양수 쪽만 줘요. 왜냐면 좌우 대칭이니까 음수를 줄 필요가 없어. 자, 여기 보세요. Z는 1.5라고 되어 있는 건 여기다 1.5를 넣으면 얘는 0에서 어디까지? Z가 1.5까지의 확률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표준 정규분포에서 보면 0에서 1.5까지의 확률이나 마이너스 1.5에서 0까지의 확률은 얘는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수 쪽만 준다. 양수 쪽만 줘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값이 얼마? 0.4332. 이쪽은 0.5. 따라서 0.4332 더하기 0.5를 더하니까 0.933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개념 자체가 많이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계산을 하고 연습을 하면 어렵지 않다. 점점 갈수록 안 어려워질 거예요. 한 번, 많아봐야 두 번, 이 정도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통계는 어려운 단원이 아니에요.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시고 반복을 좀 처음 볼 때 정확하게 그리고 한 번 정도만 반복을 해주시면 충분합니다.